지금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고요. 오늘부터 투표용지가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지금 사실상 결렬이 됐고요.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초박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야 대변인의 분은 지금 판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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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대선에서 최대 변수를 꼽으라고 하면 다들 단일화를 이야기했는데요. 자, 임승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단일화 결렬 과정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제 새벽까지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저희 측에서 단일화 결렬 과정이라고 공보 자료를 배포도 했는데요. 네네.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경선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하기 이전부터 안철수 후보 측과 상당한 물밑 작업이 있었다, 물밑 협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측은 전권 대리인은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이렇게 한 2주 동안 국민들 앞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참 송구스럽긴 한데요.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셨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기자분들 앞에서 단일화 결렬은 이미 됐다. 그리고 저번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단일화는 결렬됐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저희는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유감스러웠던 것은 적어도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안철수 후보 측의 단일화 물밑 과정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단일화는 결렬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 작은 가능성은 남겨두기 위해서 저희는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마음을 바꾼다면 대화를 할 여지는 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은 어제 밝혔는데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변심이라는 것에 기대기보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은 가능성을 남겨두려면 저렇게 시간대별 협상 일지라든지 또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공개를 한다면 상대 측에서는 벌써 신뢰를 잃었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태규 의원이 이준석 대표와의 어떤 단일화 협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공개한 이후에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었던 게 윤석열 후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제안이라든지 진심을 무시한다라는 비판 여론이 사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사건건 공개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예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인내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협상 테이블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떤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짓말이 지속적으로 국민들 앞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저는 정치상의 도의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공개를 한 것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거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제안이었는데 그 논의 테이블에 그 여론조사 방식은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라는 게 안철수 후보가 한 2주 전에 제시를 했는데 그 뒤에 바로 윤석열 후보와 저희 선대본부의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그 방식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안철수 후보가 그 기자회견을 하기 이전에 저희 측에 지금 단일화 관련해서 경선 제안을 할 것인데 그것은 단일화 협상을 종료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려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이다라를 이해해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었다라고 저희가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안철수 후보 측도 저희가 그 방식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동안 계속 논의는 이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안철수 후보 측과 저희 측에서 상당 부분 경선 방식 이외의 단일화 방식에 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겠죠. 실제로 어제만 해도 새벽 4시까지 지금 회의가 있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결렬 통보 이후에 2주 전에 얘기했던 경선 방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철수 후보 측이 통보를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성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 취재 기자가 표정 관리 중이다. 사자 구도로 갈 것 같고 그리고 사자 구도가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호 본부장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복경 대변인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단일화라는 변수가 어떻게 출렁이게 만들지에 대한 예. 우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예. 네, 하지만 단일화가 되더라도 당당하게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발표하는 거 보고 네. 여기는 이제 완전히 깨졌음을 확인하고 결국 단일화 무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넘기느냐의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전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단일화 무산됐구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요? 정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왜요? 상식적으로 우리 임 대변인께서 그동안 쭉 협상을 해왔다고 하는 건데 예. 물밑 교섭은 지속적으로 되는 거죠. 정치권에도 그렇고 뭐 노사 분규가 일어나 노사 간에도 물밑 협상은 계속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어제 새벽에 있었던 네. 그것은 물밑 교섭 중인 것이고 전권 대사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다 익었으니 이걸 가지고 최종 서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약속을 해와라라고 했을 때 전권대사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것도 전권대사라고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 그럴 경우는 양당의 책임 있는 관계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나간다든지 네. 이랬을 때 책임을 담보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사실 장제원 의원이라고 하는 분은 무관 아닙니까? 선대위 내에서는. 그래서 물밑 협상 과정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태규 의원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협상을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책임이 안철수 후보 쪽에 있습니다라고 확정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오세훈 시장과의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무시당하고 조롱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가 무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윤석열 후보에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단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면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의 진행은 없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해서 이제는 사자구도로 대선을 끝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입장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의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사실 4시까지 만난 건 맞지만 윤 후보 구상을 들은 것이지 합의가 절대 아니었다. 그리고 안 후보에게 보고를 했지만 두 후보가 그 부분을 갖고 만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온 보도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 경쟁력이면 충분하다. 국민의힘도 단일화보다는 사자구도를 이제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해석을 조금 못해서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단일화를 했을 때 정말 확실하게 우리에게 유리한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근데 여론조사가 많이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또 일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를 했을 시에 오히려 양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진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안철수 후보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노력 하에 가능한 것인가,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협상 과정에서 봤듯이 안철수 후보의 어떤 변신 변덕이라는 것은 저희의 통제 하에 그리고 저희의 노력 하에 놓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정리하자면 우선 단일화라는 것이 우리 후보에게 확실하게 유리한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그런 요소에 기대서 남은 일주일간의 선거 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 계속해서 책임 전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다 빼놓고 결론적으로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비전이 단일화라는 이슈에 빨려 들어가서 전혀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에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 전가라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무산이 됐으니 이렇게 방송 시간에서 사실 단일화 이슈가 진작에 정리됐다면 제가 이 시간에 윤석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말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 대표의 말처럼 나갈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은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계속 러브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합정부도 같이 하자 이렇게. 네.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안철수 후보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지금 양당으로 갈라져 있고 이것이 진영을 대표해서 너무 세게 충돌하고 있으니 예. 이것을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해서 다당제로 한번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라는 예. 것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치개혁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려면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당과 또 심상정 후보의 정당 열심히 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의 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결선 투표제가 없으니까 사표는 되나 이런 정도의 정치 기반을 가지고 국민 통합 정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참여한다라고 하면 예. 여러분들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예. 할 때 사자구도가 진정한 사자구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제안은 단일화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것이다. 아. 결국 우리가 30년 전에 개헌을 통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3당 체제로 진행됐다가 양당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진영 간 고리 파일대로 파인 부분을 치유하자. 이것이 이 시대의 정치개혁 과제다라는 차원에서 선거도 앞두지만 미래 정치개혁의 과제로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TV 토론 보니까 정치 개혁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더니 안철수 후보가 당론으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위성정당 금지법. 네. 이게 채택하고 또 추진이 되고 실제로 법안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현재 민주당은 의지가 강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표까지 해서 180석이 가능하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국민의힘과 정의당 표까지 합치면 거의 190표 정도에 육박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또 계약이다라고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 경우에 예. 또 뭐 필리버스터도 요구하고 반대했을 경우에 이것을 강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이 좀 해봐야 되는데 예. 왜냐하면 그 초창기 이번 21대 국회 원 구성이 될 때 사실 전체 18석 그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고 채라라는 작전이었어요. 독식한다, 독재하는구나, 대통령 권력도 잡고 국회 권력도 잡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라는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었고 그것이 이제 당시에 추경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어떤 그 정책을 책임져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 어느 한쪽의 독배를 안 마실 수가 없었는데 예. 이번에도 국민의힘만 협조한다라고 하면 예. 유성정당 방지 그리고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중대선거구제 개편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만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 쇼라는 입장입니다.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내놓은 안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인데요. 선거를 앞둔 꼼수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복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가 무슨 상임위원장에 먹고 채해라라는 식으로 이제 18개 정도를 다 던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원하지 않았으면 일부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소수 정당에 분배할 수도 있었겠죠. 네. 진정한 협치의 자세가 있었다면 그때부터 실현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후보도 지난번 대선 토론에서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예. 저희가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당론으로 채택했다라고 했지만 불과 약 1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원 당규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규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집고 박영선 서울시장 당시 후보를 냈죠. 예. 이미 한번 뒤집은 적이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식 자체도 지금 대선 후보를 띄고 있는 심상정 후보와 안 후보에게 굉장히 예의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단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고 나서 심 후보와 안 후보에게 일부 연합 내각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다당제를 진정으로 원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면 선언을 하면 됩니다.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특히나 정의당에 대해서 배신을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부 총선 지역구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양보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후보를 배출하지 않는 게 저는 다당제를 시행하는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선거제 방식을 논하면서 총선 이전도 아니고 대선 이전에 10일 전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저는 퍼포먼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원하고 있다면 대선 이후에도 민주당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이것을 꾸준하게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당에서는. 예. 물 들어올 때 노조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 뭔가 좀 진전되는 게 나올 수 있나요? 정치라고 예.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있어서 묵었던 과제가 분출되는 겁니다. 네. 예,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이고, 묵었던 정치개혁 과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 국민의당 소수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손을 잡고 협치한다, 함께한다라는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드려서 이 시대적인 과제인 국민 통합의 과제를 우리는 실현하고자 노력한다라는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선거 연대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예를 들어 4당 체제가 된다라고 하면 총선을 비롯해서 지방선거도 다 각자 후보들을 내고 각자 경쟁하는 거예요. 각자 평가를 받고 그것으로 해서 가치가 공통점이 있는 정당들끼리 손잡고 같이 가는 게 예. 우리가 제안하는 정치개혁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만 조금 반론을 드리자면, 야당과의 협치를 얘기하셨는데 제1야당은 국민의힘이거든요.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논하지 않으면서 또 가치가 같은 정당과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보면 또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도 손을 내미셨어요. 글쎄요, 이재명 후보와 조원진 대표가 가치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심상정 후보의 어떤 선거연대 내지는 정치 내각을 구성한다면 그것은 좀 진정성이 있겠지만, 지금 가치 연대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배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원진 대표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1야당 고립작전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국민 통합의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5년 전 박근혜 정부의 탄핵,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상처로, 탄핵을 주장했던 쪽이나 혹은 억울하게 탄핵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나 다 상처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과제이고, 그게 국민 통합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 짚어볼게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정치보복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유세 중에 정치보복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 나중에 몰래 하는 것이다 라고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게 정치보복을 숨겨놨다 몰래 하는 것, 이 발언 어디다가 몰래 보복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지금 페이스북에 또 올렸어요. 그래서 이 후보가 자신과 문재인 정부 이낙연 후보, 김기현 원내대표가 대상일 거라는 취지 글도 올렸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겁니까? 보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다수 세력이 아니에요, 이재명 후보는. 예.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여당의 협력 없이는 사실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복을 한다라고 하면 주요 타겟이 야당이 될 텐데,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야당한테 보복을 한다? 이것은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을 하면 공수처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사실 공수처가 우리 고양지청보다도 부족해요, 그 인원수가.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면 저는 그 타겟이 여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개혁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인데,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 말 하신 것은, 이 발언은요? 정치 초보, 그러니까 2차 토론에서 뭐 질문 이해도 잘 못하고 딴 생각하시다가 뭐 다시 재질문하시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정치 초보를 강조하다 보니 이렇게 좀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다라는 어떤 해명을 드립니다. 네. 뭐 정치 초보와 정치 보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것을 뭐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라고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저희 후보의 어떤 적폐 청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은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자충수를 돈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저희 후보의 어떤 원론적인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아닌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어떤 저희의 대변인이나 패널들이 정치 보복이라는 발언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니 이런 해명을 내놓는 겁니다. 정치 보복이 윤석열 후보가 뭐 말은 한 적은 없지만 속에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가 해석을 하다 보니 결국엔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아전 인수격 해석을 하다 보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냐라는 똑같은 공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본인에게 부메랑을 맞는 게 굉장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련 발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뭐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처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라고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을 계기로 본인이 어떤 무리하게 공격을 하다 보면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된다는 점을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팩트를 좀 수정을 해드리면요. 예.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이세요. 무엇이 잘못됐단 말이냐. 어떻게 정권이 무엇을 기획해서 검사의 힘을 이용했느냐. 무엇을 은폐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부패 정권이다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부패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 못한 거야 정권 때문에 라는 거를 암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그 보복 발언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또 뭐 우크라이나 소식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여야 반장 큐 시간에 좀 더 이슈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귀한 대변인 그리고 임승호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